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의대 산하병원 4곳의 교수들이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든지 간에 윤석열이 의사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정책이 의대 증원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의대 증원 정책은 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이고, 따라서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못 해냈던 것을 나는 한다, 내가 해냈다, 이런 것이 윤석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찬성하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찬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민이 찬성하는 것은 큰 틀에서 증원당 위성에 찬성하는 것이지. 의대 증원을 찬성하니까 의정 갈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당연히 내가 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곳,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 불편이 발생할 것인가, 사회 혼란으로 국가 이익이 줄어들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것을 살펴야 함에도 윤석열에게 그런 것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점에서 너무나 회의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정 갈등을 단순하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지 않고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고 해도,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해도 그에 따라서 사회혼란이 극심해지고 국민 불편이 극심해진다면 정책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겠죠. 정책을 없던 것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와 범위를 가지고 이해 당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사회 공론화를 시켜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압박이죠. 보건복지부도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SNS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의사 100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웬일로 검찰이 직접 나서지 않고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에 대해 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또한 그런 정황이 있다면, 또한 그런 제보가 있다면 사정당국은 수사를 하는 것이 도리죠.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죠. 국민들도 그렇고 의료단체들도 그렇고 이것을 정상적인 수사다라고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정 갈등과는 무관하다지만 의사 전면 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면서 사실상 경찰까지 의료계 전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직접 나선 이유가 있었네요. 윤석열 인수위에 직접 참여도 했던 서울경찰청장, 이번엔 내가 윤석열 호위무사가 되겠다라고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윤석열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런 모습들이 정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인 조 청장은 의정 갈등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왔습니다. 일부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권익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일단은 여론전을 펴서 상대를 악마화를 하죠. 악마화 프레임에 갇힌 단체나 사람은, 악마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매장당하거나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이선균 배우처럼 스스로 사회를 등져야 합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려고 지금 이 사태를 정상화하자고 노력하는 의사들을 때려잡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악마화를 시키는 거겠지만 이재명 대표처럼 제1야당의 대표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 프레임을 완전히 벗진 못합니다. 하물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 민주당 공격의 최일선에 서왔던 의사나 의사단체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는 이런 프레임에 대항하거나 반격하거나 할 수 있는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의사나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파업밖에 없는데 의사들 파업이 장기화되고 그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또 병원을 상대로 강력한 행정력과 강력한 사정기관의 힘을 발휘한다면 그래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보지만 의사나 의사협회가 버티고 안 버티고를 떠나서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국민 불편이 우려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사협회가 정부에 제시하는 주장들이 정부에서 도저히 대화조차도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재논의, 이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살펴보면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협상카드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테니까 현장에 복귀해라 라고 정부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의대 증원 재논의하자. 의대 증원이 2,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그에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를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의사협회가 얼마 전까지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라는 강경론을 폈습니다. 이것은 의사협회가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정부가 굴복해야지만이 우리는 복귀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어서 사실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문맥 하나 단어 하나가 협상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의사협회가 저렇게 내세우고 있는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라고 하는 저렇게 단어가 정리되면 정부는 협상에 나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 것을 보면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되어 있죠.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의정 갈등 초기부터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내세우는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협상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것이 가미가 되면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기가 무척 어렵게 됩니다. 지금 불리해진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부정적인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뭐라도 해야 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탄이라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가미가 되지 않는다면 의사협회가 내세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해보자. 그리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파업을 잠시 미뤄달라. 이렇게 정부가 요청할 수 있겠죠. 의사협회도 정부도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힘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의 국민 건강을 두고 의사협회도 정부가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고 정부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이라는 것이 되고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